자, 배전솔로에서 전압 강화, 전압 변동의 전력 손실인데요. 어쨌든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라는 게 보통은 이제 단상하고 삼상으로 얘기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삼상을 많이 얘기하고요. 우리는 왜? 송전은 삼상 3선, 그죠? 그 다음에 그 배전은 삼상 4선이니까 삼상에 대한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선간전압 강화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선간전압 강화식. 자, 그러면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단거리 송전솔로 할 때 했죠? 3장에서. 자, 여기가 송전단의 전압이고, 여기가 수전단의 전압이고, 부하가 이렇게 걸리는 상황에서는 이쪽이 이제 대지기 때문에 대지 전압 대 대지 전압이에요. R과 X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송전 전류나 수전단 전류는 똑같은 전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전압 강화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지전압 강화식이에요. 전압 강화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하면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요 상전압 강화식이라는 개념은 E나 V가 똑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단상에서는요, 전압 강화를 상전압에서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놨지만, 단상의 경우는 E나 V가 다 똑같기 때문에, 대전압이나 뭐 성간접이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VR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대로. 자, 그런데 삼상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E를 ES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놓으면, 여기는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삼상의 경우에는 루트 3배씩 다 계산하니까 뭐예요? 루트 3배 ES, 루트 3배 ER이 루트 3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니, 요게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 이것이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간전압 강화식이 요와 같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내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수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전력이라는 건 부하는 어디 붙어 있어요? 수전단에 붙어 있다 보니까 루트 3배 수전전압, 수전전류의 역률이 될 텐데, 전류는 송전단에 수전단에 다 똑같다 그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I는 루트 3의 수전전압에다 역률에다가 부하전력, 즉 수전전력이다 이거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수전단 전압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수전전력이죠. 따라서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를 우리가 계산할 때 원칙은 뭐냐는 거예요.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을 빼는 거고요. 그것이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는 건, 계산한다는 건 전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를 안 주고 전력을 주면
얘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력을 주면 얘로 계산하고 또 전력을 구하라면 얘로 계산하고 전류를 구하라면 이렇게 계산했고 결국은 전압과의 관계식으로 보면 전압에 반비례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게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전압 강하율입니다.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이제 델타로 쓰죠. 뭐예요?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 곱하기 10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퍼센트로 주어지면 뭐다? 아, 이것이 바로 전압의 강하율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3V다 그러면 모르지만 3%다라고 하면 아, 전압 강화율이 3%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방 설명드렸는데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할 수도 있지만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얘를 많이 넣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우리 따라서 전압 강하율은 뭐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미 3장에서 했던 얘기 또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죠? 3장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 번 더 했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요. 전압 변동률입니다.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예요? 무부하시하고요. 부하를 달았을 때, 이 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격의 부하를 달았을 때예요. 이때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때 수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얘가 무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에 대한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선로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력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지만 선로 손실이에요. 자, 선로 손실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선이 이렇게 3개 송전해서 간다고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I제곱 R이라는 게 몇 개? 하나, 둘,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 손실은 3배 I제곱 R이다. 삼상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배 I제곱 R인데 이 I는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야. 무슨 상전류야. 상전류는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이 선전류죠. 그래서 3배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해서 요거의 제곱에 R을 하니까 계산하니까 뭐야?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 R이지만 물론 얘도 수전 전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은 따라서 전력 손실은 뭐에 반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도 됐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배전에서는 역률도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뭐다?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8장 할 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죠? 배전선로 손실 경감 대책할 때 역률 개선이 있었습니다. 확인 반드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선의 단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로 손실이요. 금방 했어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 R이었는데 이 R 대신에 로우 A분의 L 하면 V제곱이 일로 가고 얘가 일로 내려오면요. 아, 단면적은 뭐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다. 요 얘기도 이제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전력 손실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실기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동네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단 말이죠. 왜? 전력 손실률 K는 공급 전력에 대해서 손실 전력 곱하기 100이에요. 자, 공급 전력은 P고요. 손실 전력 금방 했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제곱 R이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P를 하나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전력 손실률은 뭐다?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PR이니까 따라서 P만 남겨놓고 다 넘어가세요. P를 다 넘어가면 그죠?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넘겨놓고 다 가버리면 그죠? P만 넘겨놓고 나오면 곱하기 여기는 100이었으니까요. 100R에 대해서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 일정하고 저항이나 이런 설록이나 모든 게 똑같으면 P는 K의 V의 제곱이 되니까 공급 전력은 뭐다? 공급 전력은 뭐야? 전압의 제곱이란다. 단 뭐가 일정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우리가 R하고요. K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뭐 여기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전력 손실률은 공급 전력에 대해서 손실 전력 곱하기 100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손실률이 그래서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돼야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전력 손실률이 뜨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송전할 때 3장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전압에 대한 관계죠. 두 번째는요. 전압 강화율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력 손실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네 번째는요.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언제만 된다고요? 전력 손실률이 전압에 따라 다 같을 때, 전압이 100이었던 게 500으로 바뀌어도 손실률은 똑같다고 했을 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단면적은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러면 승합이 돼서 110V에서 220V로 올리면 전압 강화는 얼마예요? 전압이 2배 올라갔으니까 2분의 1. 강화율은 4분의 1. 전력 손실도 4분의 1로 줄 거고요. 공급 전력은 4배, 단면적도 4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죠? 여기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쓰는 내용이죠. 특히나 뭐 실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용이. 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